목이나 허리, 어깨나 무릎과 손목이나 발목, 틀어진 체형이나 환자의 교감이 도수치료라고 하면 이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치료사가 환자한테 1대1로 붙어서 환자의 몸 상태를 먼저 체크하고 통증 완화를 위한 근이완과 교정요법, 거기에 더 나아가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운동 치료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원리치료는 기계이다 보니까 환자의 몸 상태에 맞춰서 적절하게 교감을 하면서 치료를 하지 못한다는 제한점이 있으며, 상반되게 도수치료 같은 경우는 치료사가 직접 하는, 사람이 하는 치료다 보니까 환자 몸에 맞게, 그날그날 상태에 맞게 교감을 하면서 치료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일단 도수치료라고 하면 적절한 근이완을 통한 통증의 완화뿐만이 아니고, 틀어진 체형이나 아니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운동 치료까지 포함한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번 받아서는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기 힘든 경우가 막마 있습니다. 급성적으로 근육이 뭉쳐서 된 것들은 금방 이완이 되겠지만, 어떤 구조적인 문제나 아주 오랫동안 쌓였던 만성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서서히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꾸준히 스케줄에 맞춰서 치료를 받으시다 보면 효과를 보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가장 중요한 건 항상 그 중간중간에 환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 치료의 방향성이 맞는지에 대한 체크는 항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도수치료는 딱 어디에 받아야 된다라는 적응증 같은 거는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흔히들 우리가 병원에서 시행하는 도수치료 같은 경우에 목이나 허리, 아니면 어깨나 무릎 같은 큰 관절이나 척추 질환에 적용을 해보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손목이나 발목, 팔꿈치, 말초지 소관절에서도 우리가 도수치료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소관절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위쪽 대관절들이나 아니면 척추 쪽에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그 피해자 개념으로 발생한 통증은 아닌지 명확한 체크가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함께 치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되는 도수치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도수치료를 시행받으시는 분들은 오히려 긴장감 때문에 근육을 더 긴장을 하게 되고, 시행 시에 긴장한 근육 상태로 시행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근육통이 조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운동요법이나 운동치료 같은 경우에 평소에 잘 기능이 떨어져서 잘 쓰지 않았던 근육들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증상들이 조금 악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실제로 그 질환이 더욱더 단계가 악화가 돼서 발생한 원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시행한 도수치료의 방향성이 제대로 맞았는지에 대한 재평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그 질환이 악화됨으로써 발생한 통증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도수치료보다는 다른 통증을 먼저 낮추고 염증을 먼저 치료해 볼 수 있는 치료 방법으로 방향성을 좀 전환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근육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통증은 대부분은 저사용이나 과사용, 잘못된 생활 습관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도수치료라는 과정을 통해서 100% 우리의 힘으로는 잡아드릴 수 없고요. 결과적으로는 환자분께서도 능동적인 운동이나 능동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같이 그것들이 병행해져 갈 때 도수치료에 대한 치료 효과가 더욱더 늘어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시간이면 1시간, 30분이면 30분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치료할 때 우리가 알려드리는 스트레칭 방법이나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법들을 집에서 적절히 시간을 내셔서 꼭 능동적으로 그것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꼭 필요하고요. 같이 맞물려서 갈 때 치료 효과가 더욱더 좋아지고 추후에 재발이 방지되는 효과까지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